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러 액션 배우들 중에는 대역을 쓰지 않고 직접 연기하는 것으로 유명한 배우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날아가는 비행기에 실제 매달렸던 톰 크루즈를 비롯해서 98%의 액션 연기를 대역 없이 직접 소화했다는 존윅 시리즈의 키아누 리브스, 원조를 따지자면 액션의 장인으로 불리는 성룡이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액션 연기를 배우가 직접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 오늘은 액션 영화에서 배우 본인이 직접 스턴트를 해야 한다, 아니다, 전문 스턴트 대역이 필요하다, 이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봅니다. 먼저 배우 본인이 직접 스턴트 연기를 해야 한다는 관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배우들이 위험한 스턴트 연기를 직접 하고 있고 영화의 마케팅 단계에서부터 이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톰 크루즈의 스턴트를 전면에 내세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1편에서 16톤에 달하는 물줄기 앞을 바람처럼 달려가는 스턴트를 직접 연기함으로써 톰 크루즈의 스턴트 1대기가 시작됐습니다. 눈앞 1cm 앞에서 칼이 멈춰서고 160층에 달하는 부르주 칼리파에서 수직으로 달리기를 하고, 날아가는 비행기에 실제로 매달리는가 하면 7600m 상공에서 헤일로 점프까지 직접 연기했죠. 자동차,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헬기까지 배우 본인이 직접 조종했었습니다. 이런 톰 크루즈의 위험한 스턴트 도전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비행기에 직접 매달린 이 장면처럼 주인공의 얼굴과 이륙하는 비행기의 상황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분명 톰 크루즈가 직접 연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사실 톰 크루즈의 노력과 지금까지의 행보는 액션의 장인 성룡과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성룡은 매 영화마다 불가능에 가까운 스턴트를 직접 선보이면서 스턴트 자체가 성룡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냈죠. 이렇게 성룡과 톰 크루즈처럼 위험천만한 스턴트와 이를 직접 소화하는 배우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브랜드를 형성하게 될 때 영화에 대한 관객의 신뢰도는 더욱 두터워지고 영화의 완성도 역시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존윅 시리즈의 키아누 리브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톰 크루즈와는 좀 다른 방향의 스턴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톰 크루즈가 위험성을 강조한 단발적인 스턴트를 지향하고 있다면 키아누 리브스는 오랜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여러 고난이도의 동작들을 물 흐르듯이 이어가는 긴 호흡의 스턴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핵심이 액션 자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윅 시리즈에서 배우 본인이 모든 액션 연기를 직접 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컷 편집 없이 롱테이크로 액션의 양상을 정직하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존윅 시리즈 스턴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존윅이라는 캐릭터 자체입니다. 전설의 킬러였지만 지금은 은퇴해서 몸도 마음도 현역 시절보다는 노쇠한 존윅이라는 캐릭터는 꽃다운 전성기를 지나고 중년에 접어든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와 상통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잔근육 자잘한 매끈한 몸매보다는 배도 조금 나오고 왠지 모르게 움직임도 조금 무거워 보이는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무한한 연습과 훈련으로 만들어낸 존윅의 액션 방식은 그 둔탁함마저도 영화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캐릭터를 더욱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부각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가 직접 연기하는 액션은 고난이도의 스턴트 자체를 브랜드화함으로써 관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배우의 특성이 영화 속 캐릭터 자체와 결합되면서 영화적인 완성도 면에서도 장점을 갖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배우가 아닌 전문 스턴트 대역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룡이나 톰 크루즈처럼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어렵고 위험한 액션 장면을 스턴트 전문가가 대신 연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액션을 스턴트 전문가가 대신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스턴트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수년간 다양한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기초적인 체력과 신체적인 역량 역시 액션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액션과 연기를 병행해야 하는 데 비해서 이들은 액션이라는 한 가지 분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준비된 전문가라는 의미죠. 배우들은 스케줄상의 문제로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이도의 액션을 소화할 충분한 준비 과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턴트 전문가들은 다양한 고난이도의 액션들을 좀 더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고 배우들의 신체적인 한계로 촬영이 불가능한 장면들도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서 아무리 만반의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액션 장면이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전문가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니겠죠. 혹여 대역의 티가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관객들로부터 이거 가짜 아냐? 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한된 카메라 앵글이나 짧은 편집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충분히 제작진과 감독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 매달려 올라가는 이 장면은 분명 배우가 직접 해야 그 현장감과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360도로 차량이 회전하는 이 장면은 꼭 배우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의 표정과 차량의 움직임이 하나의 앵글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 액션의 핵심이 충분히 전달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본 시리즈에서 너무도 유명한 이 장면 역시 맷 데이먼이 아닌 전문 스턴트맨이 연기했습니다. 어쩌면 스턴트 대역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지 않는 등 뒤에서 찍는 앵글을 선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카메라맨이 주인공을 뒤따라 함께 뛰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인공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인상적인 액션으로 남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결국 배우의 얼굴과 액션의 양상이 함께 나와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면 스턴트 대역이 연기하더라도 충분히 창의적인 촬영 기법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험천만한 스턴트를 직접 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성룡 역시도 여러 장면에서 스턴트 대역이 성룡을 대신했습니다. 무술대회를 휩쓸었다는 전설의 무도인 이영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더 락이라는 이름으로 WWF를 대표했던 프로레슬러 드웨인 존슨은 미식축구 선수로 시작해서 프로레슬러로 10년 넘게 활동한 전문 스포츠맨이었습니다. 드웨인 존슨이라면 아마도 웬만한 전문 스턴트 배우를 능가하는 운동신경과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드웨인 존슨 역시도 자신의 스턴트를 전담해주는 전문 스턴트맨과 항상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명 스턴트 퍼포머들은 배우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적인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연기가 배우들만으로는 불가능한 캐릭터의 진면목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객들에게 블랙 위도우를 각인시킨 가장 유명한 장면은 아마도 이 동작일 것 같습니다. 이 액션은 단순히 감독의 머리에서 혹은 스턴트 코디네이터의 지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칼렛 요한슨을 대신해서 블랙 위도우를 연기한 스턴트 우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독 상대방을 다리로 휘감아서 제압하는 동작이 많은 블랙 위도우의 액션 스타일은 이를 연기한 스턴트 우먼 헤이디 머니메이커의 액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체 능력과 나름의 스타일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창의적인 동작이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와 만나서 액션 자체가 캐릭터를 대표하는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는 단순히 작가와 감독, 배우의 역량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블랙 위도우를 연기해온 스턴트 우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캐릭터였습니다. 음악가는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미술가는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듯이 스턴트 퍼포머들은 그들의 동작과 액션으로 캐릭터의 감정, 나아가서는 캐릭터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와 캐릭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이나 액션과 퍼포먼스의 측면에서 배우들의 신체적인 한계가 캐릭터 자체의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턴트 퍼포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몸으로 만들어낸 그들만의 표현 방식으로 캐릭터와 영화에 누구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영화는 혼자서 만들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있고 카메라를 찍는 촬영 감독이 있고 조명, 편집, 음향, 음악, 프로듀서와 마케팅까지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을 더하고 책임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종합 예술입니다. 단지 위험한 연기를 대신하는 대역으로서가 아니라 동작으로 또 액션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영화를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 스턴트 퍼포머들의 역할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